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일단 멈춤 상태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종목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메타가 20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메타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화려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렇게 연이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자체는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특히나 특징주로 보시면 델 테크놀로지스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에 50억 달러 규모의 서버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3.7% 급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2%대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1% 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급락한 이후 흐름이 돌아올 줄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가 2.7% 하락, 기아가 1%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2.9% 상승, 에코프로는 3% 상승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폭이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주, 반도체주 모두 조금씩 추세가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더 중장기적인 전략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 클래시스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도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 상승하면서 55,800원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소캠 관련 협력, 상용화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됐죠. 오늘은 이에 따라서 심텍이라든지 에이펙트, TSE,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모멘텀 속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 여행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정치 테마주들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는 약간의 악재 속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니만큼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도 주말에 저 트럼프가 관세 자동차 떼인다, 뭐 반도체 떼인다. 언론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막 시장 잘 상승하고 있어요. 보란 듯이. 그쵸, 여러분들? 트럼프한테 관세 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관세 맞는 게 나아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맨날 맞기 전이 무섭습니까? 맞고 나서가 무섭습니까? 맞기 전이 더 무서운 것 맞기 전이 더 같습니다. 무섭죠? 네. 맞기 전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 차라리 관세 때리고요.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매월 몇 달까지 관세 때릴 예정이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부활시성 하면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보다 그래서 관세 빨리 맞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를 빨리 올라가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관세 맞았다고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주가가 1%밖에 더 빠지 뭐 그 이상 빠집니까?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오늘 이슈가 부각이 안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옛날에 자동차를 판매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
그따위가 됐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에서 다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지금 현재 보합 중이지만은 네. 아무튼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가 더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리 현대차, 기아 어떻게 여기에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이번에 집권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시대도 분명히 저희가 겪었고요.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관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세로부터 가장 세게 매매를 맞았던 나라가 바로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일기 당시에 중국이 관세를 맞았을 때 어땠다고요, 전문가님? 중국은 아예 타격이 없었어요. 어떻게 타격이 사실 없었죠? 왜냐면 중국에서는 전 세계 통화 긴축이 사실 달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찍어낸 게 달러예요. 달러고 네. 중국은 위안화입니다. 근데 각국마다 환율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 너무 높다 이거죠. 한국이 어떻게 1,400원 중반이냐? 그럼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뭐가 환율 조작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명분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관세 떼이는 거에. 네. 그러니까 즉 우리는 FTA로 인해서 관세 부분이 되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트럼프는 명분을 잡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왜? 거래 협상자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거래를 되게 유도하기 위해서 쉽게 만들려면 명분을 만들어야겠죠. 그 명분이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1,400원 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IMF 왔습니까? 아니죠. 뭐 금값은 올라가더라도 네. 금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네, 12월 달에 그 사건 터졌고 그 다음에 주주의 뭐 국무총리도 탄핵이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져도 모자를 판에 트럼프의 관세까지 해가지고 1,460원, 70원까지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내가 관세 떼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한국이 뭔가 환율 조작국 같아. 왜? 한국한테 관세를 때리면은 한국이 이걸 위안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10% 처음부터 10% 때린 이유가 있어요. 20% 30% 때려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관세를 매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일기 때 수혜가 주가만 올랐을 뿐이지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이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계속 약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데 위안화가 떨어지면은 네. 위안화를 우리가 환전하면 그만이에요. 기업들은 위안화로 환전하면 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을 하면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달러하고 위안화하고 같은 가치성을 갖추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세를 맞으면 위안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만큼 물건 가격을 낮추면은 되겠네. 중국 입장에서는 즉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만큼 맞았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위안화 차라리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던 간에 위안화 조작국이라고 하는데 위안화 가치성 떨어뜨려가지고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면 돼.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혀 지금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낮추면은 네네. 달러 가치성은 똑같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 각 기업들이 달러 전 세계 통화 기축이 달러인데 이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을 하니까 가치성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상호 관세하는 부분에 환율 부분으로 지정해서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한 달 동안 유예가 됐던 겁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가장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관세를 10%더 매기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일기 당시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매겼었지만 그때 당시 중국에 별 타격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자재로 위안화 가치를 움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 똑같은 가격으로 관세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높였는데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을 하니까 관세를 부과한 효과가 없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네. 상호 관세를 이 명분으로 잡아가지고 떼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국을 견제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엄한 우리나라나 대만의 기업들, 뭐 반도체 기업들 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트럼프는 이 기업들이 미국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 삼성전자나 TSMC가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투자를 열심히 하면은 트럼프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약간은 우려되는 게 기술이 유출되면 어쩌나 미국 측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는 대만이 제일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만이고 그리고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1위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인건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는 게 대만에서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이 한국에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한테 파운드리에 못 맡기죠.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외국에 있어요. 그래요. 네, 미국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마이크론이 공장 있고 마이크론한테도 수주를 하고 한국한테도 파운드리 맡기고 TSMC한테도 맡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미국이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쓰져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것도 있겠지만 네. 인텔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인텔이 무너지고 있고 인텔은 GPU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발전 속도를 늦춰졌기 때문에 이 인텔이 계속 위기 상황인데 이 인텔이 요즘 뭐 테슬라 쪽에서 매각이 된다 어디서 매각이 된다 하는데 매각할 의도는 없거든요. 어떤 기업도 간에 인텔을 가져가면은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인텔을 가지고 갈 생각도 없고 인텔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생각도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한테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텔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투자하면 투자하는 거고 투자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냐 대만아. 인텔이 어느 정도 조금 지분은 조금 인수를 해가지고 인텔하고 같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자 이런 방식이고 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보조금 부분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 부분은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안 주는 건 아닌데 또 언론은 막 안 주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삼성. 이재용 회장 급히 방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막 계속 그렇게 기사들이 오는데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인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같이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첫 번째로 두고 그리고 보조금을 주면은 중국한테 투자하지 마라. 삼성 너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걸 중국한테 투자하면은 너네 여기 와서 미국한테 공장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한국을 끌어들이고 인텔 마이크론을 키울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꺼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아직 삼성 입장에서는 답변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로부터 미국 내 투자를 좀 이끌어내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좀 쇠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살려줄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텔을
TSMC에 인텔을 좀 어떤 부문을 인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삼성전자나 TSMC가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숨은 의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반대로 중국과는 협력을 좀 줄여나가는 것을 트럼프는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들여다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거나 혹은 반도체 보조금이 좀 줄어든다거나 할 위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게 네, 안호선님 지금 삼성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죠? 삼성전자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그 SK하이닉스의 디램 매출도 이 영업이익도 1위도 빼앗기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HBM 납품 소식은 아직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가 기다리는 호재가 터져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이 관세에 맞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에 삼성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가동률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 땅에서 생산하는데 관세 매기겠습니까? 관세 매기진 않죠. 하지만 미국 땅에 아무리 공장이 있다고 해도 이 부품이 필요합니다. 부품을 갖고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는 어느 정도 내는 게 맞는 거죠. 지금도 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관세 거기서 한 5%, 8%, 뭐 10% 맞는다고 해도 삼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관세, 여러분들이 생각할 관세 부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스타이게이트 쪽에 프로젝트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규모 납품.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드렸던 게 덤핑. 네. 덤핑. HBM이 이 삼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엔비디아 사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성 어떡한 거야? 삼성 기술력 삼성 위기다. 봐. 반도체 사는 위기가 왔다. 큰일 났다. 용인 큰일 났다. 용인 집값 떨어지고 있다. 삼성 때문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삼성이요, 여러분들. 이 삼성이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하고 ARM 얘네들이 미국 회사입니까? 엔비디아하고 ARM이요? 네네. 엔비디아는 일단 대만 기업으로 알고 있고 네네. ARM은 잘 모르겠습니다. AMD도 대만입니다. AMD요? 네네. 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네. 이 AMD는 파운드리어 삼성한테 쓰고 있고 엔비디아도 HBM3 같은 경우 지금 삼성의 사장이 잭슨원하고 회동하고 있어요.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산성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미국 엔비디아 입장은 되게 급해요. 엄청 급해요. 왜 급할까요? 뭐가 급하죠? 반도체 관세 때리면은 엔비디아 하이니스한테 받는 건데 하이니스한테서 HBM 메모리 받는데 그 관세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엔비디아도 단가가 올라가겠죠. 네네. 안 그래도 엔비디아는 주당 순이익치가 더 증가가 돼야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리 저번 4분기에 3분기에 비해서 적게 나온다고 해도 엔비디아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 나와도.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너무 있기 눈높이가 때문에.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 관세를 맺어서 그 관세가 HBM이 10,000원에 오던 게 11,000원에 온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13,000원에 도매 가격을 풀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야? 마진은 많이 남는데 세금은 많이 내네. 그러면 삼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엔비디아가 급하겠습니까? 삼성이 급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엔비디아가 급합니다.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한테 물건을 받으면 관세가 늘어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한테도 HBM 메모리를 받으면은 관세 세금이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요 공급 차이가 크잖아요. 하이닉스는 요만한 공장이 있다고 하면 삼성은 요만한 공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 세계 여기도 있고 공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의 HBM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10개 만들 수 있는 시간당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거 삼성전자는 20개, 30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공장이 많고 공장에서 가동할 공장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되면서 삼성이 하이닉스가 하나에 엔비디아한테 10,000원에 주던 걸 삼성은 2개에 13,000원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덤피 방식으로 돼가지고 관세 부분을 엔비디아든 삼성이든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향 HBM3 12단 제품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굉장히 센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세까지 맞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 HBM을 더 비싸게 들여와야겠죠.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빠르게 삼성전자 HBM 제품을 승인을 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도체 많이 찍어내서 조금 더 저렴한 값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도 하고 미국 내 공장도 계속해서 더 확대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좀 무마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까지 있다는 사실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오늘 1,440원대 아래로 좀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환율도 좀 떨어져 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올 텐데요. 떠지 있겠습니까? 1,400원 부근에서 12월 때부터 안 떠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거기 지금 환율이 떠져도 모자를 파네. 음. 뭐 전국에 뭐 25만 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이 3월달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나오고 네. 너무 리스크가 많이 커요. 지금 현재 뭐 SK 최태원 회장이 뭐 경제 사절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미국에 간다는 거는 얼마큼 또 의지가 있다. 그 부분이 주가에 좀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를 상대할 정부가. 그리고 솔직히 저번 주에 외교부에서 약간 좀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좀 회담을 했습니다. 외교 네. 정상회담을.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가져온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업 주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해야지. 그 밑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정상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정상들끼리 만나고 물론 정상들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인도 네. 모디 총리가 가서 삥 뜯기고 왔잖아요. 그렇죠? 삥 뜯겼어요. 네, 일본도 일본도 가가지고 뜯기고 왔잖아요. 우리 분위기 좋았는데 뭐 또 관세 맞을 위기에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네. 이 사무라이 금갑, 네. 사무라이 금갑까지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쯤에 뭐 에너지 가스 뭐 1,000억 뭐 투자하겠습니다. LNG 가스 사주겠다. 트럼프 대통령 뭐 귀에 총 맞은 거, 저는 진짜 멋있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했는데, 네. 야 자동차 관세 떼입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섣부르게 간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지금 외교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게 나은 걸 수도 있다. 이 부분이 또 장점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네. 상황이든 간에 지금 위기긴 위기입니다. 왜냐? 트럼프를 상대해야 할 한국 정부 수장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주가가 선지되어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오늘은 뚜렷한 흐름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삼성이 만약에 하방을 갖고 왔으면 금방 떠지는 게 맞는 거였는데 일단 반도체 보조가 부분에 대해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부합시성이 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관세 때문에 저렇게 지금 힘 없이 빠지고 있다? 아니요. 차라리 관세 맞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맞습니다. 매번 관세 떼인다, 관세 떼인다 거기에 대해서 협박받는 것 바에는 관세를 그냥 차라리 맞고 어차피 HBM도 증가가 되니까 엔비디아하고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덤핑 방식으로 해가지고 HBM으로 순이익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하이닉스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하이닉스는 정말 기술력도 HBM 메모리도 좋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만큼 HBM을 수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HBM 쪽으로는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미래 반도체입니다. 미래 반도체요. 미래 반도체 한번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야, 저번 주 화요일 날이었어요. 미래 반도체
특별히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조금 조정 눌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갭상승이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야보하부 현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미래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미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저는 이 종목이 삼성하고 같이 연관돼 가지고 앞으로 향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통신망에서 이 미래 반도체 쪽으로 좀 진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 미래 반도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테크윙이 있습니다. 테크윙. 자, 테크윙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테크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핫다리 윙, 테크윙. 자, 이 테크윙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윙도 지금 고기를 깔딱 올라갔다가 내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하이니스, HBM, 쿨러, 장비 관련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삼성 쪽에도 납품을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어요. 네네. 한 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HBM 장비 테스트용으로도 이 테크윙이 같이 복합 테마로 엮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네네. 야, 그래봤자 뭐하니 관세 맞을 텐데. 맞아고 하세요. 관세 때리라고 하세요. 관세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까지 반영이 다 됐고요. 관세 때린다고 해도 조금 눌릴 뿐이지 네. 삼성의 매출이 죽지는 않습니다. 왜? HBM 쪽으로 수요 증가가 되면 되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HBM이 인정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가는 항상 여러분들의 반대로 갑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윙하고 미래 반도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Y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C. 아이씨. 뭐예요? 아이씨. 자,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이 YC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삼성의 HBM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으로는 HBM 장비 쪽으로는 대장주가 두 개가 있어요. 미래 반도체가 있고 Y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잘 선택해도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정치 테마주 우원시 관련주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 들어갔다가 반도체 형식으로도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래 반도체, 테크윙, YC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장비 관련주들도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미래반도체와 테크윙, YC라는 세 가지 종목을 삼성전자 주가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세에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잠깐 출렁인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버티면 되는 거겠죠? 그대로 버티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버텨야지 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팔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 그 필요는 없죠. 만약에 네. 본인이 현금이 계속 없다, 삼성에 다 들어가 있다. 지금 매수가 부근이다 하면은 그분들 뭐 알아서 정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그분들 뭐 기저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삼성전자 5회 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 저도 역시 삼성전자 지금 58,000원에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갖고 있자마자 다음날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보조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막 10%, 25%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타이밍 진짜 안 좋았어요. 하지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다 된다고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이번 달 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한번 6만 원을 도파해 보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6만 원까지 기대해 본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HBM, 제2의 HB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손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소캠이라고 합니다. 네. 차세대 메모리 표준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디램 모듈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크기는 더 작은데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소캠 관련주가 외장하드 같은 거지? 그렇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TLB가 또 상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이게 또 새로운 AI 반도체 관련 섹터로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죠. 네.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면 우리 외장하드를 쓰죠. 네. USB를 쓰죠. 그거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캠이.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캠은 그 중간에 HBM 장비에 복합 테마로 들어가는 건데 네. 자 일단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오. 에이펙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뿅. 자 에이펙트 잘 올라가고 있어요. 3분 후뒤 그렇죠? 3분 후뒤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근데 저기 장수각보다 죽창처럼 찔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윗꼬리가 좀 길어요. 네, 윗꼬리가 좀 깁니다. 네. 근데 뭐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수급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아. 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꼬리 살짝 달렸을 때 네. 지금 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래서 개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눌리더라도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수익 나면은 네. 역시 난 천재야. 이렇게 떨어지면은 자천세가 갖다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심해요? 올라가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좀 더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조정하고 아쉽네요. 현금 있어요? 현금 없어요. 현금 없는데 네. 왜 부치게야? 아니 근데 참. 그러면은 또 이런 애들은 눌릴 때 기다려야지 했는데 또 가잖아요. 가면 그럼 보내면 돼요. 그래요. 뭐하러 그 하나하나 성급하게 합니까? 그래요. 아쉬울 우리가 수도 뭐 있지만. 방송할 때 여기가 무슨 이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데서 여기가 지금 현재 강원랜드입니까? 치치치 맞추는 게임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우리 방송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이다 이거 다 사야 저거 사야 이런 방송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방송은 다른 주식 방송처럼 강원랜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TAB도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TAB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TAB. 네. 아주 또 우리 윤지환 선생님 또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또 윤지환 네. 선생님 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또 네. 긴장이 되죠. 겁이 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네. TAB가 대장주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TAB가 첫 번째가 저렇게 상승하고 있고 두 번째가 에이펙트. 그러면은 첫 번째 TAB가 떨어지면은 에이펙트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심텍 같은 경우가 이게 죽임원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심택. 남한테는 어머. 이 심텍이 하는 게 아주 완전히 진상이라고 합니다. 왜요? 안 올라가니까. 좋은 종목인데도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소캠으로 인해 가지고 심텍이 계속 상승이 됐었죠, 여러분들. 지금 22% 급등 중이라거든요. 오늘은 TLB보다 더 상승폭이 내가 이따가 또 높습니다. TCC 때 내가 얘기할 거긴 한데 네.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차트가 앞으로 저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TCC도. 그래요? 자, 그 부분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이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제일 많이 상승력이 크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 심텍이 음. 대장이에요. 아까 TLB라면서요. 심텍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심택이다. 네, 아니요. 심텍이 대장이에요. 왜요? 왜냐면 심텍이 매번 주도권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요? 심텍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TAB가 올라가고요. TAB는 부대장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에이펙트가 주임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더 갭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대장주가 전지건설 열봇이나 번양건영 이런 종목이잖아요. 네. 엄청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근데 얘네는 소캠은 종목이 3개잖아요. 그러네요. 한화그룹이 종목이 몇 개입니까? 8개예요. 7개. 와. 그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네. 이 소캠 같은 경우는 종목 편수가 적다는 거죠. 적으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가니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캠 관련주도 여러 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그 전부터 항상 대장주 공략을 좋아하셨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지금 얼핏 보기에는 TLB가 대장 같지만 원래 기존에도 심택이 대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유망한 종목은 심택이라고 보시나요? 네, 가장 유명한 종목은 심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 22% 급등인데 네네. 이 다음에 좀 조정이 나와줬을 때 진입을 해보면 괜찮겠죠? 사실 좀 그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이런 주의입니다. 네. 좀 눌린다고 들어간다? 네. 뭐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눌리면 들어가는데 네. 근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네. 아무리 상승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진입 안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했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는 하지만은 네. 이 소캠에 대해서 지금 딱 들어갈 게 심택인데 근데 이 심택이
네. 정말 이 심택이 뭐 한번 물리면 정말 힘든 종목이거든요. 네. 심택이 정말 힘든 종목이에요. 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보면은 행복 회요예요. 근데 와. 저렇게만 보면 행복 회요거든요. 네. 근데 피디님 마우스 가운데 있는 거 동그라미 쭉 한번 해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 물리면은 네. 거침없이 빠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겠죠.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제가 좀 보고 판단을 하고 이 통신망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심택이 시가총액이 6천억 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직접 진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고 통신망 들어오시라고 전문가님이 우리 이거 진입할 거라고 좀 뻥을 치셨으면 좋겠는데 우린 이거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원칙대로 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략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뭐 무슨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사실은 뭐 차세대 HBM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뜬 게 이번에 소캠이었지만 기존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여기 이 종목이 너무 아까워요. 왜요? 어버브 반도체? 내가 이거 통신망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조금만 보면은 네. 들어갈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금요일 정확히 목요일이었어요. 네. 어버브 반도체 한번 차트 볼까요, 여러분들? 어버브 반도체가 목요일날 눌리더라고요. 오. 목요일날 눌리더라고요. 장 초반에는. 네. 어버브 반도체 저번 주 목요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번 주에 통신망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모멘텀이 좋으니까 차안용 반도체도 대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했는데 목요일날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목요일날. 아유. 목요일날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됐다 이씨는 진입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또 이상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시간에 또 그날 상한가 가더라고요. 오. 목요일날. 네. 그래가지고 또 다음날 금요일날 날려버렸죠. 아유, 아쉬워요.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지난주 화요일 방송이었나요? 네네. 뭐 더 전일 수도 있고 전문가님이 어버브 반도체 한데 어버브 하시길래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어버브. 그 뒤에 이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갔구나라는 생각을.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막 그때 막 어찌됐든 막 소상했어요. 속상하셨습니다. 소상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죠? 보내드릴까요? 좀 보내줘야죠. 네, 어버브. 과열 종목이 됐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퀄리터스 이름 자체가 좀 외계인 같아요. 퀄리터스. 어우, 특이해요. 그렇죠?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중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퀄리터스가. 근데 어느 중간에 이제 온디바이스 AIS 관련주도 상승하면서 근데 이 사실 칩셋 미디어도 되게 괜찮은데 관리 종목은 또 지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도 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됐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에이지랜드 반도체 맞춤형 기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지랜드도 이것도 계속 봤어요. 그 브로드컴 관련? 네, 브로드컴 가요. 네. 이 브로드컴이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유리기판 관련주도 상승하지만은 에이지랜드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와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넌 내가 유심히 보고 있다. 에이징랜드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이지랜드를 체크하시고요. 네. 파두도 좋게 보고 있는데 파두는 좀 실적이 실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이 자식아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 물론 주가가 상승하면 되게 좋은 건데 재무가 안 좋고 또 관리 종목 이제 3월 달이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3월 달이 감사 보고서 시즌이야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게 관리 종목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포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리튬 포스 지금 돈전주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지난주 금요일인가 한가 네. 간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지금 하한가 가고요. 오늘 또 빠지다가 말아 올렸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지금 3월 때 조심해야 돼요. 감사 보고서 시즌이에요. 네. 잘못하다가 거해정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그렇게 3부 토건 특히 조심해야 3부 토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도 감사 보고서 시즌이 돌아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왔는데 지금 3월에 또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거나 감사 보고서를 좀 늦게 제출했던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파두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약간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CSA하고 온디바이스는 네. 일단은
제껴 버립시다. 이거는 빼버립시다. 에이징 빼버리고. 랜드 있잖아요. 네. 에이징 랜드. 에이징 랜드는 중간에 그냥 고요 상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 CS의 온디버스 중에서는 에이징 랜드만 좀 체크하고요. 네. 그다음에 HBM 쪽으로는 YC, 그다음에 YC하고 미래 반도체, 테크미 네. 이 네 가지 종목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갈 수 있는 미래반도체, 테크윙, YC 그리고 에이징랜드라는 네 가지 종목 유망주로 선정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에서 지금 또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말로는 수입산 자동차 관세 아마도 4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비관세 장벽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차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전문가님? 그렇지 않아요. 왜죠? 차라리 트럼프 관세 때리려고 하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관세 때리려고 하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급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급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트럼프가 급해요. 그래요? 트럼프가 급합니다. 왜? 네. 중국한테 상대도 안 되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죠? 무역 적자 되고 있지. 중국한테 반도체도 안 되지. 배터리도 안 되지. 도대체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AI는 디시크한테 물리고 있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이? 뭐 통화 기초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관세 떼려고 하세요. 그만큼 미국 파워가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아시죠? 네.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급한 거. 제일 급한 사람이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미국 자동차가 유럽도 해외에 생산 시설이 더 많아요. 그래요.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그 포드 타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도 안 타봤는데 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포드도 있고 GM도 있는데 GM이 우리 한국 시장에 6조 원 이상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은 있거든요. 네. 그럼 GM 입장에서는 네. 이 쉐보레 입장에서는 GM 입장에서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한국하고 전 세계에 공장 졌는데 한국한테 관세만 맺으면은 우리도 지금 미국도 같은 관세 매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국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지금 답변이 없어요. 그럼 미국이 더 손해 보는 거예요. 왜? 만약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들 내연 기관이든 간에 이 안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5위하고 하면은 현대차가 위기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솔직히 보조금 없어도 1등 해먹었잖아요. 테슬라 이겼잖아요, 현대차가. 네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수층에서 관세가 타격이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들이 더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게 그 반도체 기업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의 공장을 네. 지어서 네네네. 인건비가 싼 곳에서 제품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자동차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뭐 유럽이나 다른 우리나라에도 GM 공장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관세를 그때 관세 맺는 맞는다고 거예요. 해요. 네. 그때 관세 네. 어차피 관세 맞으면은 물건값도 도매가격, 소매가격 다 올라갑니다. 자, 안원수님, 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네. 3분만 칩판 한번 씁시다. 3분만. 자, 3분만 칩판 한번 씁시다. 네. 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을 3천만 원이라고 쳐요, 여러분들. 네. 3천만 원이고 부가세 10%면은 얼마입니까? 3,300입니다. 네, 3,300. 자, 관세 10%를 매긴다고 하면은요. 네. 그럼 GM에서 차가 머스탱이 GM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죠? 그래요. 네. GM차도 여기서 3천만 원에서 10% 하면은 3,30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GM 쪽에서 전기차를 만듭니까?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만듭니까? GM은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이 네. 관세 맞으면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다 내연기관인데 네. 이 내연기관이 관세를 맞으면은 내연기관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3,300의 전기차 부분의 보조금까지 아이오닉 모델명은 저가형으로 출시를 하면은 전기차 수요가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 수요가. 그러면은 GM은 포함 포드,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다 관세를 맞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는 숫자가 또 줄어들고 현대차하고 테슬라 차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 화면 좀 진행할게요. 네. 자, 중요한 거,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악재입니까? 관세를 맞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바로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으로 바로 보내면 됩니다. 네,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뭐가 문제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요? 언론들이 하도 현대차 어떡하나, 현대차 뭐 K 배터리 큰일 났다, 양극재 수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 빠지고 있다, 막 큰일 났다. 아, 기자분들 진짜 심각하더라.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미국에서 만드는데 뭐가 관세가 가요? 현대차 문인유하고 그 사장이 있거든요. 그 사장이 70만 대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240만 대요 공장을 풀 가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와. 관세 맞으면. 조지아 공장이 새롭게 가동이 네, 된다고 조지아 알고 공장이 있어요.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아, 네. 조지아가 원래 자연환경연합회 WWE 하고 있어요. 네. WWE한테 그거 약간 좀 레슬링 아닌가요? 네, 레슬링인데 네. 여러분은 빈스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WWE가 있는데 네. 이 WWE에서 같은 자연 환경에서 조지아 쪽이 이 새들이 맡아요. 새가 새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면은 환경 오염이 파기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약간 좀 공장이 지연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공장을 가동을 하는데 네. 뭐가 문제예요? 관세 맞으라고 떼이라고 하세요. 어차피 관세 떼어도 주가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이나 뭐 관세에 현대차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현대차고 2차 전지가 상승했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전 세계 자동차 국가들이 관세를 맞으면은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2등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즉 그리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현대차는 보조금을 그동안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이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수요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맞든 안 맞든 간에 어차피 현대차고 2차 전지는 더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도 같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같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NNF도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하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1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게 2차 전지 신호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바닥론에서 오고 있고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네네.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가 조금 상승하다가 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말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대기 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 자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끌어올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트럼프가 아무리 2차 전지 부신다, 뭐 한다, 보조금 한다 하더라도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는 앞으로 신호탄이 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는 거하고는 한참 이 방송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관세 맞아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오늘 제마대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제마대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2차 전지가 빠졌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신호탄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14%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 상승의 신호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호탄이 울렸으면 전문가님 이제 그 주자들이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주자들 지금 볼까요? 지금 현재 약간 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 우량주가 올라가야 중소형주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HBM에서 AI 주도에 올라간 것처럼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파산용품들이 들어가야겠죠. 자,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TCST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TCST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요즘 TCST가 빠지면은 뭐 승계 작업 때문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승계 있어요? 작업을 인해 가지고 빠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 번 빼기는 했었지만은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수량이 갑자기 한 개인이 몇만 주 뺐다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네. 지금 TCST 오늘 5% 이상 빠졌어요. 5% 이상 빠지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장 초반에 빠졌다가 말아 올리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신호탄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4680 배터리는 미국에서 관세 없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TCST도 근데 되게 웃긴 게
슈시티나 네스티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공정이 있고 TCCT도 미국이 공정이 있거든요. 미국에 공정이 있어가지고 피해주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오, 느낌이. 관세를 맞아도 영향이 없는데. 관세에 맞아도 영향이 없거든요, 네. TCCT는. 그렇다고 하면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어떠한 호재도 있고 어떠한 악재가 있어도 그렇게 변동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동안 거래량 없이 빠졌던 부분이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차 전지도 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 주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저점이었어요. 그렇죠? 2차 전지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망급부모 어머님 보고 계시죠? 3위 THK 올라가고 있더라. 어머니.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번 주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